헤일이 올 거라 말한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 있어? 범인의 그 물음대로 한순간 삶이 뒤바뀌었다. 낯선 무언가가 삶의 헤일이 되어 들이닥쳤다. (2000년) 일본 영화 유레카를 보았다. 90년대 일본 사회를 반영한 영화이자 버스 납치 사건의 생존자를 다룬 영화다. 로드무비라. 그 말을 들으니 가장 최근에 보았던 로드무비로 드라이브 마이카가 떠올랐다. 고통과 치유에 대한 영화려나? 당연히 그 생각도 꼬리를 물었다. 고통의 결이 달라져 버스 납치 사건이라는 트라우마가 핵심 주제로, 또 그것을 극복하는 걸 다룰지 모르겠다 생각했다. 그러나 영화는 더 현실적인 색채를 띄었다. 치유나 구원은 꽤 먼 이야기. 그 색채를 포함해 연출이나 장치는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의 영화 휴어의 느낌이 깔려 있었다. 가령 의도된 앵글과 대사들, 그리고 몇몇 인물이 지닌 상징성이 그랬다. 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톤 체호프의 극요소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통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 이 영화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고통이란 사회 구조만이 아닌 관계라는 고도에서 파생되었다. 즉,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관계. 손에 꼭 쥐고 싶은 기억은 희미해진다. 반면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기억의 모순이자 트라우마의 모순이다. 더 정확히는 괴로움이 되어 내 발목을 잡고 질질 늘어진다. 그때 우리는 진정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타인의 얼굴도 여럿이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내 고통을 소비하는 사람,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 고통을 견디는 사람. 그들 사이에서 고민한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기다렸다. 시간이 멈추었다. 끔찍한 사건 하나가 길을 가로막은 탓이었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마코토는 2년이 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떠났고 알 수 없는 사건이 터지는 그곳에서 그날의 남매를 떠올렸다. 시간이 멈춘 듯 구도가 고정된 자신의 가족들 틈에서 마코토는 남매를 떠올렸다. 흘러가야 할 삶이 정체되어 평형으로 흐른다. 흔들흔들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계속해서 모래시계가 흔들린다. 균형의 추는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쪽, 저쪽,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시선은 이동한다. 흉흉한 사건에 대한 형의 의심이 불쑥 꽂혔을 때 마코토는 답하지 않았다. 시원스러운 부정을 불어 부정하는 영화의 감각에 묘한 긴장감이 서린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그 긴장감을 타고 나아간다. 침묵을 지키던 마코토의 입이 열리는 순간은 아이들을 향할 때다. 허나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때론 불청객일 뿐. 연이어 불쑥 대학생 아키히코의 방문도 소리 없이 들이닥쳤다. 침묵,
또 침묵. 일방적인 방문이었기에 돌아오는 대답은 당연 없다. 엉망이 된 집안 상태에 한쪽으로 쏠릴 듯 했던 시선의 구도는 최대생 체력에 버금가는 오빠의 모습과 손쉽게 만점을 기록한 여동생의 모습에 다시 평형을 유지한다. 고통을 겪은 이 아이들을 당신의 시선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냐는 듯이. 사건 이후 부모를 잃은 남매와 그날의 버스기사, 그리고 사촌. 언뜻 보기에도 이상한 조합은 그럭저럭 커다란 저택에서 그들의 시간대로 굴러간다. 그랬던 마코토에게 불쑥 노크도 없이 얼굴을 들이민 건 그날의 사건에서 보았던 형사였다. 고통의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난 사람. 그날을 압축하는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이. 형사의 추궁 속에서 마코토는 영화 속 처음으로 기침을 내뱉기 시작한다. 해로운 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고자 하는 거부 반응 그대로. 고통이 불쑥 쳐들어오자 몸은 격렬하게 거부한다. 그때 마코토는 열망한다. 이 끔찍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응답해 주었으면 하고. 그 마음을 움켜쥔 노크가 시작됐다. 반대편에서 그의 열망에 답해준다. 아, 소통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는 그때 깨달았다. 이러한 시선의 균형은 물리적 노크로 이어진다. 노크는 암묵적인 대화다. 침묵을 전제로 하는 짧은 균형의 물음. 똑똑. 고요한 물음은 이렇게 묻는다. 그곳에 당신이 있나요? 그 소리가 울릴 때 문 너머에 있는 이는 자연스레 답할 의무를 받는다. 그것이 문 앞에 서 있는 이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노크의 암묵적인 룰이기에. 똑똑. 내가 여기 있어요. 그 응답이 없다면 닫힌 문 앞에 서 있던 이는 이내 불쑥 문을 연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띠고서 안에 사람이 없나 보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건 숨어버린 이들의 선택이다. 허나 불쑥 덮치는 해일 같은 마주침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직 이 한 번의 답이면 충분하다. 말없이 그저 똑똑. 내가 이 안에 있어요. 라고. 고통은 이해 불가능의 영역.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집을 나갈 이유가 있을까? 특히 타인으로부터 의도된 고통은 더더욱 그렇다. 이해할 수 없고 분노가 차오르기에 고통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겐 을의 거부감이 생긴다. 하지만 모든 건 양면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 반대가 때론 더 무섭다. 비슷한 고통을 겪은 이들끼리 자연스레 끌리는 것이다. 고통은 전이 된다. 그것은 때로 소통이란 이름을 달고 아슬아슬 서로를 이어준다. 그렇기에 마코토가 집으로 돌아오자 극중 흉흉한 사건이 터졌고 사무소 직원도 죽게 된다. 연쇄 살인 사건이란 장치는 낮게 깔린 긴장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고통이 가진 본질을 꿰뚫는다. 고통으로 이어지는 관계란 강하고 위태로운 끌림이다. 서로를 잇는 이 외줄타기는 결국 영화 후반부에 드러나는 나오키의 응축된 분노와 이어져 더욱 극대화된다. 그처럼 고통은 고통을 나눈다. 마치 분열하고 증식하는 생물 같다. 의도치 않은 단절도 그렇게 이루어졌다. 지난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소리 없이 집을 나갔던 마코토는 아내에게 말없이 이혼장을 받는다. 답답함, 미움, 사랑. 이름을 달 수 없는 감정들을 담담한 미소로 덮어낸 채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되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망친 거라고. 맞다. 더 정확히는 되돌아가기 위해서였던 것도 또 도망친 것도 두 시선 모두가 맞다. 고통이 가슴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 눈을 뜬 장님이 된다. 주변 그 누구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무소 직원도 아내도 아버지도 타인과 자신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빛과 그림자의 그들의 얼굴이 가려졌다. 그 의도적인 앵글은 마코토의 시선을 대변한다. 보이는 것이라곤 오직 내 내면에 있는 이해 못할 그것뿐.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자 하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칠 게 분명했다. 그걸 알았기에 마코토는 떠났다. 시간이 흘러 서로를 위했다 생각한 제 행동의 결과를 마주했을 때 아내의 얼굴이 나왔다. 또 다른 고통의 얼굴이었다. 마코토는 조용히 슬픔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물음은 영화를 관통한다. 진정으로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내는 웃었다. 자신을 슬프게 외롭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냐며. 그럼에도 알았다. 남편이 왜 떠나고자 했는지. 모르지 않았다.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모를 수 없었다. 고개를 치켜드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당신은 타인을 위했던 사람이 맞다고 그녀는 답했다. 사랑했기에 알았다. 분노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던 오빠 나오키를 동생 코즈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다. 그 누구보다 힘든 이가 바로 고통 속에 놓인 이들이란 걸. 고통에 책임이 있다는 말은 얼마나 끔찍한가. 괴로운 기억을 준 것은 타인인데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내 책임이란다. 하지만 사실이다. 더욱이 시스템이 부재하는 사회에선 지극히 사실이다. 고통의 역설. 피기침을 토해내게 만드는 고통이란 놈의 끔찍한 면모다. 그래서 마코토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다. 내게 고통을 준 이와 사회 구조를 차치하고서 그 고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역시 자신이라는 걸 알았다. 그가 다시 버스를 선택한 이유다. 그날의 상징이자 트라우마 속에 직접 올라타 멈춰버린 시간을 달려보자. 거부 반응에 몸은 연이어 기침을 토해낸다. 어차피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할 것임을 안다. 나를 좀먹는 그날의 기억과 고통은 온전히 내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이 아닌 사건의 장소로 향했다. 스스로 올라탄 남매는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노력한다. 남매를 위해 마코토에게 불어 못된 말을 내뱉던 아키히코도 자신의 방법으로 시간을 걸어간다. 하지만 모든 일은 순조로울 리 없다. 아키히코의 카메라는 피해자의 입장에 놓였던 이도 누군가를 찍는 능동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치의 전복, 너희만이 내게 무언가를 툭 내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듯이. 그렇기에 그는 연이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나오키를 의심하며 그를 이해하는 말들을 던진다. 왜? 나는 그렇게 못하냐고. 나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해치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다고. 그러자 마코토는 답했다. 하지 말라는 답이 아닌 하지 말라 말한 적이 없다 외친다. 그래, 할 수 있다. 누구나 타인을 해칠 수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억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외쳤다. 억눌러야 한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하는 듯한 그 외침이자 답은 이내 나오키에게로 향한다. 분노에 가득 찬 그가 다시 고통에 고통을 낳자 그를 말리고는 마코토가 물었다. 칼로 그의 팔을 베고서 너의 여동생을 죽일 건지 아니면 이대로 있을 건지. 빙빙 자전거가 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5바퀴가 넘게 돌 동안 나오키는 답하지 않는다. 고통은 빚없는 사회라는 내부이자 스스로의 내면에 갇힌다. 그 끔찍한 순환은 곧 스스로가 찾은 답이다. 소중한 가족을 해칠 바에야 그냥 이대로 나의 피를 흘리겠다는 대답.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마치 그가 죽였던 이를 다시 마주하고 토를 했던 것처럼 고통이 타인에게 분노로 향하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경찰서 앞에 도착한 나오키의 얼굴이 자신의 피로 뒤범벅된 것처럼. 속에서 억눌러야만 한다. 차라리 한 명만을, 오직 나 자신만을 괴롭히는 게 나으니까. 아내에게 던졌던 마코토의 물음이 영화의 굵직한 주제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이렇듯 나오키의 살인은 그것에 대한 답과 이유를 내놓는다. 소중한 이를 해치지 않기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인간으로서 분노를 억눌러야 한다고. 지극히 슬픈 현실적인 해답이다. 슬픈 현실 아래 그나마 다행이라면 고통 속에 올라타 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걸까. 다만 그것도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아키히코는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한다. 병원과 감옥에서 삶을 보내겠지만 그게 차라리 나오키한테도 잘된 일이 아니냐고. 솔직히 나에게 그 물음의 기전은 낯설지 않았다. 내 고통을 넘어 다른 이의 고통을 대할 때, 특히 수없이 많은 소통의 시도가 좌절되었을 때,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어떤 말도 행동도 닿지 않으니 고통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를 보고서 차라리 그걸 껴안고 홀로 있는 게 더 행복할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나 역시 안다. 마코토가 그런 아키히코에게 시원스레 주먹을 먹인 것처럼 기다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그곳에서 걸어 나올 사람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고통에 놓인 이들도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 깊이 잠재워야 한다. 때때로 피를 토하고 때론 길을 가다 쓰러지고 기절할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의 바다 안에 그것을 잠재워야 한다. 똑같은 얼굴을 한 사무소 직원이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처럼 내 고통은 오직 나만이 잠재울 수 있다. 기다리는 이와 잠재우는 이, 서로에게 어떤 말도 재촉도 필요 없다. 묵묵히 믿는 것. 당신이 나오면 그때 내가 이곳에 있겠노라고. 지난해도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래야 한다. 기다림. 그게 진정으로 타인을 위한 자세이니까. 깊이 바다에 잠기자 그 답이 떠올랐다.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답이 나왔다. 그 외침이 바로 이것.
유레카. 고통, 연대, 기다림. 이 이상 말해지지 않은 답은 각자 우리의 바닷속에 잠겨 있다. 그 외침을 불러일으키는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타자라는 문 앞에 서자. 괴로움의 악순환을 끊어내자. 고통을 두 눈으로 마주했으니 모순적이게도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회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이곳 출발점에 섰다. 해일이 닥칠 것이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문득문득 내 삶에 과거의 것이 덮쳐온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눈앞에 멈추어 노크를 하는 해일을 나는 들어본 적 없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각자가 찾은 그 답을 안고서 상대의 문을 조용히 두드릴 수 있다. 똑똑. 당신이 그곳에 있냐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드넓은 대지 저 멀리 나아가다 보면 과거의 색을 띠던 삶은 점차 현재의 색을 되찾게 된다. 언젠간 흐른다. 견뎌내면 언젠가는.